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매일 같은 곳에 출근해 맡은 책임을 다하지만 정작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근 남원시 의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됐지만 남원시는 정부 지침 등 행정적 한계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처우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려는 지자체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의 한 공공시설에서 수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던 A씨. 언제부턴가 계약 기간은 6개월 단위로 쪼개졌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10개월도 했고 11개월도 했고 그랬나 봐. 그것이 이제 6개월로 정착이 되면서 5시간 근무하니까 급여도 줄여둔 데다가 6개월밖에 보장이 안 되잖아. 남원시가 운영을 맡긴 일부 기관에서도 잦은 모집과 재계약이 반복돼 불만이 나옵니다. 7개월, 이제 이거는 12개월, 그다음에 4개월, 8개월. 그냥 대중이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걸러내고 중간중간에. 지난달 남원시의회에서는 이런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미선 의원은 지난해 기준 기간제 근로자 1000여 명 가운데 350여 명이 사실상 상시 업무를 맡고 있지만 계약 기간은 부서별 편의에 따라 3개월에서 11개월까지 제각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숙련된 인력은 떠나고 행정 현장에는 경험의 공백이 반복됩니다. 업무의 연속성은 무너지고 행정은 매년 채용과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행정 효율의 문제이며 시민이 받는 서비스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남원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기간제 채용 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곤 9개월 미만으로 하라는 정부 지침을 준수했을 뿐이며 정규직 전환은 행안부 제한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의 선제적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정부의 취약 근로자 보호 기조에 발맞춰 우선 상시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 관행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11개월 계약을 통해 65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해 생계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침의 형식적 준수보다 노동자의 권익과 공공부문의 책임을 우선했다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11개월 쪼개기 계약은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키웠고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는 원인이었습니다.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실천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나아가 숙련된 인력을 바탕으로 시민들께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정읍시는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남아있는지 기간제 근로자 운영 실태 전반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된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가 2년이 지났지만 위원회 구성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행정적 리스크까지 감수한 정읍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제시 공덕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시 농장의 고병원성 확진은 올겨울 도내 4번째, 전국 48번째 확진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된 직후 농장 출입 통제와 역학 조사를 병행했으며 산란계 6만 100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했습니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선정해 방역대 안의 가금 농장 49곳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소방 물탱크 차량과 화물차가 부딪히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1시 38분쯤
정읍시 이반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16.9km 지점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소방 물탱크 차량과 4.5톤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물탱크 차량은 보호 난간을 들이받은 승용차 사고 수습을 위해 보호구역에 배치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와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약을 과다 복약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인 A 경감 등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던 A씨가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나 다음날 새벽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A씨는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자신이 갖고 있던 심근경색약 등 20여 알을 2차례에 걸쳐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들의 관리 소홀 등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감찰 조사한 후 이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북교육개혁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 전북교육감 후보를 추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개혁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모에 응했던 노병섭 후보가 교육감 선거 출마를 포기한 데 이어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마저 신청을 철회해 추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개혁위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를 위해 도내 90여 개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방문해 도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습니다. 문승우 도의장 등 7명의 도의원은 지난 24일 정개특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윤건영 의원 등을 만나 선거구 획정 시 전북권 도의원 정수를 늘리고 농산 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적으로 시도별 의원 정수는 20%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수가 배정돼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전북도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정읍시는 의약학 연구개발업체인 테라젠 바이오와 총 1억 원 규모의 고향사랑 기부 약정을 맺었습니다. 테라젠 바이오 백순명 대표는 올해부터 매년 2천만 원씩 5년에 걸쳐 1억 원을 정읍시에 기부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부금은 건강관리를 안내하는 교육 자료 제작과 운동용 보조기구 구입 등에 전액 활용될 예정입니다. 나눔의 배경에는 억대 연봉을 거절하고 은퇴 후 자발적으로 시골 근무를 자처한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의 소개로 이번 약정이 성사됐습니다. 박형규 사회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다음 달 3일 남원 이반의 마을에서 남원 시민의 편 박형규입니다. 출간 기념회를 엽니다. 최근 남원시의원 출마를 결정한 박 위원장은 시민들과 만나 자신의 삶과 정치적 선택의 이유를 나눌 계획입니다. 박 위원장은 시민운동과 지역 현안 활동을 이어왔고 사회민주당 전북도당 창당을 이끌며 제도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마을 한복판 생활공간에서 열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자리로 마련됩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유용 미생물 바로 배송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고창군은 동절기 일시 중단됐던 배송을 영노철을 맞아 재개하고 현장 중심의 영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배송 서비스는 관내 14개 읍면 축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말을 제외한 주 5일 운영됩니다. 유용 미생물의 원활한 공급과 농가 현장 지도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앞장서겠습니다. 고창 지역 갯벌 현장에서 맨손 어업인들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되풀이되면서
어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유 면허 어장 이전 부지에서 발생하는 일부 부적절 어업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평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 심원면 일대 갯벌 현장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조개를 캐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한빛원전은 오륙호기 가동 당시에 고창 지역 맨손어업인 1,626명의 동의를 얻어 온배수 피해에 따른 소멸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고창군은 보상이 이루어진 원전 보상구역 17km에 대해 어업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창군은 해당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며 원전 보상구역 17km 내 맨손어업인의 어업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맨손업으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개를 캐는 사람들한테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까지 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맨손업을 하고 있고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서 아무나 조개를 캐서 먹고 살게끔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민들은 또 사유면허 어장 관계자들의 불법 어구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맨손 어업인들만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불법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불법 어구가 지금 현재 현행법상 위법사항인지 아닌지 적하게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어서 부안 해경에서 해수부에다가 불법사항인지를 지금 의견을 개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부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어업권 소멸 보상이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어업권 회복은 어렵다는 한빛온전 측 입장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고창군.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불법 어구를 사용하는 사유면허 어장 관계자들을 단속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임종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림축산정책특별위원장이 순창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복지예산 삭감 논란을 바로잡고 아동행복수당과 농민수당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축협중앙회와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 등 30년 경력을 바탕으로 농가소득을 6천만 원까지 높이고 청년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단지와 주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산업 혁신으로 강천산과 순창읍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벨트를 만들고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임 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항공마사의 제5경마장이 순창과 담양에 유치되는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가소득 6천만 원을 달성하고 삭감 논란으로 상처 입은 아동행복수당을 즉시 복원하며 농민수당은 연간 24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임 위원장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순창형 ESG 경영을 선언하며 가축분뇨 자원화센터 추진과 예산구조 혁신, 공정한 입찰제 도입 등도 약속했습니다. 조상중 전 정읍시 의회 의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선거 정읍시 제2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상중 전 의장은 24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차원의 예산과 정책 결정 구조 속에서 정읍의 권익을 챙겨야 할 때라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 전 의장은 매일 아침 정읍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지켜온 경험을 언급하며 시민이 아파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복지와 공공의료 강화, 소상공인 농민 중심 민생경제 회복 등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교통단속 과태료와 범칙금의 지방세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24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시도대표 회의에서 이 같은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대표인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건의안은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를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투자계획 보도는 새만금을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현대차그룹의 투자 움직임은 새만금이 피지컬 AI 등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판단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남원시 체육회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보복성 인사 논란을 두고 남원시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의 숲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체육회가 전주고용노동지청의 시정 지시에도 일부 임금의 일부만 지급해 여전히 체불 상태에 있으며 남원시는 지도 감독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한 강사들을 사실상 해고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며 남원시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만 기다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를 일방적인 채용 과정으로 치부한 남원시의 태도는 개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관리 감독 책무를 방기한 남원시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조국혁신당 측의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당시의 기록을 살펴본 결과 청사 내외 직원들의 자유로운 입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청사 내에는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야근 중인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고창군 의회 제322회 임시회가 3월 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고창 한옥 및 전통 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만금 전북 서해안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조민규 의장은 집행부를 향해 기존에 허용되던 전자무선 시스템의 정보 접근권을 사전 논의 없이 제한한 것은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명품 수박 가치를 공인받은 고창 수박이 2026년산 첫 정식을 시작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20일 무장면 한 농가의 수박 재배 포장에서 지역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리적 표시 고창 명품 수박 첫 정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식된 수박은 3개월 뒤인 오는 5월 하순쯤 수확해 2026년산 지리적 표시 마크를 부착한 첫 고창 명품 수박으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지리적 표시 고창 수박 마케팅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시가 내장호 일원을 사계절 복합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회 등 6개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일 내장호 일원에서 진행된 현장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과 이학수 정읍시장, 한경동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장, 박태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내장호 일원을 정읍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후 미래 관광 청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